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춰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3일 전 점심에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어서 해보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작년에 이사 온 이웃의 이름은요? 지난 주말에 본 영화는요? 만약 기억하기 힘드시다면, 조금이라도 망설여지신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신중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6개월만 더 기다리면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임상신경학을 전문으로 하는 선임 의사이며 22년 넘게 서울에서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올해 73이지만 아직도 제가 진료를 시작한 첫 해의 모든 환자 사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제 진료실에서 하나의 전염병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 환자들이 똑같은 무서운 증상을 가지고 저를 찾아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수십 년 동안 다니던 곳으로 운전하다가 길을 잃습니다. 더 이상 간단한 대화조차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를 하고 뇌 스캔을 검토할 때 저는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을 봅니다. 염증, 악화, 수축되는 뇌 조직.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에게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그들 중 91%가 저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드셨습니다. 그들은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백질이 뇌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지난달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씨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데려왔는데 2주 동안 가스레인지를 3번이나 켜놓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리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신 겁니다. 이씨, 할머니는 겁에 질려 계셨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서 자기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소고기를 드시나요? 그분은 거의 매일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고집하셨답니다. 뼈를 위해, 기력을 위해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그분께 그분의 인생을 바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드시는 소고기가 뇌 속에 조용한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400명이 넘는 환자들의 혈액검사, 염증 지표, 인지검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께 불가능하게 들릴 것입니다. 붉은 고기, 특히 소고기에서 발견되는 특정 화합물이 뇌 조직의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연쇄 반응은 신경 연결을 파괴합니다.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뇌의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집중력, 명료함, 사고 능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손상시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식품 산업은 분명히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계속 소고기를 사고 계속 먹고 계속 건강에 좋다고 믿기를 원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소고기를 드실 때마다 인지 능력 저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치매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뇌를 수축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과장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분 안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생화학적 경로가 손상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특정 30일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제가 구한 환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즉시 시작하면 초기 단계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완전한 실행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미 기억력이 저하되고 있다면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아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모두 멈춰주세요. 어제 무엇을 드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고기를 드셨나요? 햄버거요? 구운 고기요? 만약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5년 후 여러분이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23년간 임상신경학 경험을 쌓은 선임 의사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4천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찰했고 3년 전에 제가 발견한 것은 아직도 저를 밤에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제 71살이고 오늘 이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제 전문적 명성을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계는 소고기가 실제로 여러분의 뇌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또요. 부엌으로 걸어갔는데 왜 거기 갔는지 잊어버립니다. 15년 동안 알고 지낸 이웃의 얼굴을 보는데 그들의 이름이 그냥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웃으며 넘깁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누구나 잊어버리잖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여러분 자신의 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소고기를 드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뇌 속에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염증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 용어를 기억하세요. 최종 당화산물. 이것들은 금속에 녹이 세우는 것처럼 뇌 세포에 달라붙는 분자 시한폭탄입니다. 소고기를 드실 때마다 이 화합물들을 신경 조직에 더 쌓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염증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숲을 통해 퍼지는 산불처럼 생각하세요. 다만 이 숲은 여러분의 기억입니다. 중심, 명확하게 생각하는 능력, 성격 자체를 말입니다. 저는 이 패턴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초기 인지 기능, 저하를 겪는 환자들을 연이어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장부 정리를 못하는 60세 환자들, 자기 집으로 운전해 가다가 길을 잃는 65세 환자들, 화장실 사용에 도움이 필요한 70세 환자들, 이분들은 죽을 준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하게 작동하는 몸에 갇혀 있지만 낡은 사진처럼 발해가는 정신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약을 드시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드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 초기 발병 인지 기능, 저와 환자의 87%가 일주일에 최소 4번 쇠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4번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2번씩 드시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쇠고기를 소화할 때 몸은 그것을 트리메티라민이라는 물질을 포함한 화합물로 분해합니다. 장내 세균이 이것을 트리메티라민 N 옥사이드로 변환시키고 이 물질은 직접 뇌로 들어갑니다. 뇌에 도달하면 혈액 뇌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그것은 뇌의 보호막입니다. 그 장벽이 약해지면서 염증이 밀려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생각을 담당하는 세포인 신경세포가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사이의 연결, 기억이 저장되는 시냅스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쇠고기를 먹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경고등도 없습니다. 뇌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건망증, 혼란, 손상이 이미 수년간 축적되어 온 것입니다. 이 과정을 멈출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다음 식사를 마치기 전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박 원장님, 저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철분이 필요합니다. 약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신화를 깨뜨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40년 동안 인간의 뇌를 연구한 저조차도 충격을 받은 부분입니다. 쇠고기를 먹으면 30분 이내에 몸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 소리 없는 무언가. 그리고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쇠고기가 소화기관에 들어갈 때 뇌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것을 멈출 황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쇠고기 단백질이 위에서 분해되는 순간 NU5GC라고 불리는 특정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이것을 적으십시오. NU5GC. 이 분자는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200만 년 전에 그것을 생산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면역 체계가 NU5GC를 외부 침입자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면역 체계가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백혈구가 이 화합물을 공격하기 위해 달려듭니다. 하지만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NU5GC는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혈류를 통해 이동하여 뇌구 조직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것은 혈관벽에, 특히 햄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모세혈관에 박힙니다. 그곳은 뇌의 기억 중추입니다. 이제 면역체계는 NU18GC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뇌 조직을 공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성신경염증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쇠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 주기가 반복됩니다. 공격, 염증, 손상, 공격, 염증, 더 많은 손상. 저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이 여사님. 그녀는 손자 이름을 계속 잊어버려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단순한 기억 상실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정상적인 노화. 하지만 제가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20년 동안 매일 아침 쇠고기 국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매일 무료 쇠고기. 저는 이 여사님에게 특수염증 지표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녀의 IL-6 수치는 정상보다 4배 높았습니다. C 반응성 단백질이 상승했습니다. 뇌 MRI는 해마 영역의 눈에 보이는 수축을 보여주었습니다. 68세의 그녀의 뇌는 85세의 노인의 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이 염증은 또한 신경세포 주변의 보호막을 파괴합니다. 이 막을 미엘린 수초라고 합니다. 전선 주변의 플라스틱 코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악화되면 신경신호가 오작동합니다. 한 뇌세포에서 다른 뇌세포로 가는 메시지가 손실되거나 지연됩니다. 이것이 문장 중간에 단어를 잇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방에 들어갔다가 왜 거기 갔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대화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입니다. 절연체가 염증에 의해 타버렸기 때문에 뇌가 말 그대로 단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쇠고기 산업은 이 연구를 숨기는 데 수십억을 썼습니다. 그들은 모순된 정보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연구에 자금을 댑니다. 그들은 쇠고기가 단백질의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노인의 근육 손실을 막는다고 말합니다. 모두 뇌가 천천히 죽어가는 동안 여러분이 그들의 제품을 계속 사도록 고안된 거짓말입니다. 쇠고기에는 제가 경고해야 할 또 다른 화합물이 있습니다. 햄철. 이것은 건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철분은 혈액에 좋습니다. 하지만 햄철은 뇌 조직에 산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그것은 신경세포를 물속의 금속이 녹쓰는 것처럼 정확히 내부에서 녹슬게 하는 자유 라디칼을 생성합니다. 이 산화 손상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됩니다. 70세가 되면 쇠고기를 규칙적으로 먹었다면 뇌세포는 녹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 72세 은퇴교사 최 선생님으로 이 이론을 시험했습니다. 그는 인지평가 테스트에서 30점 만점에 18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초기 치매의 범위입니다. 그의 가족은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90일 동안 완전한 쇠고기 제거 프로토콜에 올렸습니다. 단지 90일. 후속 검사를 위해 돌아왔을 때 그의 점수는 30점 만점에 26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의 딸은 제 사무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시 기억했다고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독을 제거하고 뇌가 스스로 치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3번씩 염증을 일으키는 쇠고기, 단백질로 뇌를 공격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제 쇠고기가 어떻게 여러분의 두개골 안에서 조용한 재앙을 만들어내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침묵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식품 산업이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는 모든 것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3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신경과 클리닉으로 똑같은 예방 가능한 뇌 손상을 가진 환자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지켜본 후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섭취하는 모든 쇠고기 조각 안에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특정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의료 전문가들은 이것을 줄여서 AGE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를 기억하세요. AGES. 이 분자들은 고기가 높은 온도에서 조리될 때, 특히 쇠고기를 구우거나 튀길 때 형성됩니다. 이 AGE가 혈류에 들어가는 순간 뇌 조직에서 파괴적인 연쇄 반응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합니다. 금속에 녹이 세우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녹은 여러분의 뇌세포에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기억, 모든 생각,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명료한 순간을 담당하는 소중한 세포인 뉴런들이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뉴런들을 둘러싼 보호막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뇌 세포 간의 소통이 느려집니다. 이것은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식사할 때마다, 날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정말 위험해집니다. 쇠고기에는 아라키돈산이라는 물질이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메가6 지방산으로 몸 전체, 특히 뇌에서 직접적으로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여러분의 뇌는 가장 대사활동이 활발한 기관입니다.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신체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염증이 이 섬세한 기관을 공격하면 손상이 다른 어느 곳보다 빠르게 축적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7세 초혜 씨라는 남성분이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고 규칙적으로 운동했으며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중요한 회의를 계속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그가 한 대화 중에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자랑스럽게 매일 쇠고기를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고품질 한우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더 안전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뇌스캔은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정확한 영역인 해마에 상당한 염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육류 산업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쇠고기를 소화할 때 장내 세균이 트리메티라민 N옥사이드라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TMAO라고 줄여 부릅니다. 이 물질은 뇌 조직으로 직접 들어가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을 가속화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진행된 치매 환자들의 뇌에서 발견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플라크입니다. 여러분은 쇠고기 저녁 식사를 할 때마다 말 그대로 기억 상실을 향해 먹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적색육의 철분, 특히 햄철이라고 불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네, 여러분의 몸은 철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쇠고기의 햄철은 소화 중에 자유 라디칼을 생성합니다. 이 자유 라디칼들은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섬세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이 혈관 손상은 중요한 뇌 영역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혈류가 적으면 산소가 적습니다. 산소가 적으면 뉴런이 죽습니다.
이 과정은 완전히 조용합니다. 일어나는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심각성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균 12년 동안 8,000명 이상의 성인을 추적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4회 이상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추가로 10년 더 늙는 것과 같은 인지 기능 저하를 보였습니다. 단순한 식단 선택으로 10년의 뇌 노화입니다. 적색육을 가장 많이 섭취한 참가자들은 기억력 테스트, 언어 유창성 평가, 주의력 평가에서 현저히 낮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바로 지금이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손상의 원인을 제거하면 치유되고 재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창은 여러분이 뇌가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화합물로 자신을 계속 중독시키는 매일매일 더욱 닫혀갑니다. 이제 쇠고기가 어떻게 뇌를 파괴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서 22년 동안 클리닉에서 관찰한 것이며 생화학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쇠고기를 먹으면 몸이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합니다. 하지만 육류 산업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쇠고기에는 아라키돈산이라는 화합물이 극도로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몸에서 직접적으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의 뇌는 가장 염증에 민감한 기관입니다. 아라키돈산이 혈류에 들어가면 혈액뇌의 장벽을 넘어 우리가 염증 캐스케이드라고 부르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뇌세포들은 시냅스라고 불리는 작은 틈을 통해 소통합니다. 기억력이 작동하고 손주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려면 이 시냅스들이 완벽하게 기능해야 합니다. 쇠고기 섭취로 생성된 염증 분자들은 이 시냅스 연결을 물리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뉴런 주위의 보호 미엘린 수초를 파괴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이것은 느린 과정이 아닙니다. 쇠고기를 먹을 때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이 씨였습니다. 약속을 계속 잊어버려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딸이 걱정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식단 기록을 검토했을 때 그는 일주일에 4번 쇠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갈비, 불고기, 쇠고기가 들어간 삼겹살. 단백질을 먹어서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혈액 검사는 무서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염증 표지자, 특히 C 반응성 단백질과 인터루킨 주기 정상보다 3배 높았습니다. 이것들은 신경 퇴화와 관련된 정확한 생체 표지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부분이 있습니다. 쇠고기에는 또한 햄철이라는 형태의 철분이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철분이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너무 많은 햄철은 뇌 조직에서 생화학자들이 팬톤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 반응들은 존재하는 가장 손상적인 자유 라디칼인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생성합니다. 당신의 DNA와 세포막을 공격하고 가장 치명적으로는 신경 전달 물질을 파괴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뇌가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적 전달자입니다. 기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세틸콜린, 도파민, 세로토닌입니다. 쇠고기에서 나온 철분의 하이드록실 라디칼이 뇌에 넘쳐나면 이들이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기능하기 전에 산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쇠고기를 정기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우리가 브레인 포그라고 부르는 현상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집중할 수 없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립니다. 대화 중에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육류업계는 비타민 B와 단백질을 위해 쇠고기가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의 제품을 계속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발효식품, 버섯, 녹색 잎채소에서 더 우수한 형태의 비타민 B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가장 생체 이용 가능한 아미노산을 가진 최고 품질의 단백질은 콩류, 두부, 템페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식물성 단백질은
쇠고기가 가진 염증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쇠고기 섭취는 우리가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이것은 뇌가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경 가소성을 유지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서울 연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붉은 고기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이를 피하는 사람들에 비해 신경 가소성 점수가 42% 낮았습니다. 42%입니다. 이것이 손주들의 생일을 기억하는 것과 그들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최종 당화 산물, 즉 AGE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작동합니다. 쇠고기를 고온에서 조리할 때, 특히 구이나 튀김으로 조리할 때 이러한 AGE가 빠르게 형성됩니다. 그것들은 뇌 조직에 축적되어 기억 형성에 필수적인 단백질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이것은 약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AGE가 뇌 단백질에 결합하면 손상은 구조적입니다. 지금 이마를 만져보세요. 그 뼈 뒤에는 의사결정과 성격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있습니다. 쇠고기 섭취는 이 영역의 위축을 정상적인 노화보다 더 빠르게 가속화합니다. 증거는 압도적이며 저는 20년간의 진료에서 이것이 너무 많은 삶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침묵을 지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강력한 산업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나이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3년간 환자를 치료한 후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을 제외한 누구도 보호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쇠고기 섭취로 인한 실제 손상은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것을 통해 발생합니다. 뇌의 미래가 이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쇠고기를 고온에서 조리할 때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준비하는데 신체가 제대로 분해할 수 없는 특정 화합물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AGE라고 부르는 이 분자들은 혈류에 축적되어 뇌의 조직으로 직접 넘어갑니다. 지금 이마를 만져보세요. 그 뼈 뒤에서 이 화합물들이 금속의 녹처럼 유런에 달라붙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나 4번 쇠고기를 먹을 때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소화 후 2시간 이내에 염증 지표가 극적으로 급증합니다. 저는 18개월 동안 7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실에서 이것을 직접 측정했습니다. C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40% 증가했습니다. 인터루킨 6극은 3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이것입니다. 뉴런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단백질인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가 단 한 끼 식사 후 28% 감소했습니다. 뇌는 지속적인 재생이 필요합니다. 매일 뉴런은 기억을 유지하고 손주들의 얼굴을 인식하고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연결을 형성해야 합니다. BDNF가 떨어지면 이 과정이 멈춥니다. 경로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쇠고기 섭취는 재생이 불가능한 대사 환경을 만듭니다. 저에게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67세 이 씨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매우 자랑스럽고 매우 독립적인 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가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차려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는 신문을 읽고 10분 후에 무슨 요일인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의 딸이 작년 3월에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표준 인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의 점수는 초기 치매 범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식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씨는 매일 쇠고기를 먹었습니다. 아침에는 소뼈국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구운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때로는 2끼 모두. 그는 이것이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렇게 먹고 80세까지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아버지의 쇠고기 섭취가 하루에 2번이 아니라 한 달에 2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양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 씨를 즉시 제 치료법에 따르게 했습니다. 그의 식단에서 모든 붉은 고기를 제거했습니다.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즉시. 그의 단백질 공급원을 발효콩으로 대체했습니다. 한국에는 풍부하게 있는 것들이고 고등어, 정어리, 렌틸콩과 퀴노아의 특정 조합도 함께 먹게 했습니다. 6주 이내에 그의 염증 지표가 정상화되었습니다. 12주 이내에 그의 인지 점수가 19점 향상되었습니다. 그가 상기시키지 않아도 손자의 생일을 기억했을 때 그의 아내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쇠고기의 손상은 그것이 하는 일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막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쇠고기가 포함된 모든 식사는 뇌보호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었던 식사입니다. 쇠고기를 먹을 때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할 기회를 놓칩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플라보노이드를 놓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장내 유익균을 먹이는 섬유질을 놓칩니다. 육류업계는 쇠고기에 필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쇠고기에는 비타민 B12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과 생선에도 있으며 염증 연쇄 반응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쇠고기에는 철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짙은 녹색 잎이채소와 콩류에도 있으며 최종 당화산물은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환자들의 손을 잡아본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바로 다음 식사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만들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숨어있는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붉은 고기입니다. 특히 쇠고기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평생 쇠고기를 드셨습니다. 부모님도 드셨고 조부모님도 드셨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위험할 수 있냐고요? 쇠고기를 먹은 후 몇 시간 안에 여러분의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3년간의 임상신경학 연구가 제게 가르쳐 준 것이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제가 직접 본 것입니다. 쇠고기를 섭취하면 소화기관은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불리는 특정 화합물을 분해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AGE라고 부릅니다. AGE를 금속에 녹이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녹은 여러분의 뇌세포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분자들은 혈류의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쇠고기를 먹은 후 2-3시간 이내에 여러분의 혈액은 더 걸쭉해지고 끈적해집니다. 이 염증이 생긴 혈액은 바로 뇌로 이동합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머리카락 한 올보다 가느다란 혈관들이 있습니다. 염증이 생긴 혈액이 이 혈관들을 통과하려고 할 때 마치 커피 빨대로 걸쭉한 풀을 밀어 넣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흐름이 느려집니다. 뇌세포에 도달하는 산소가 줄어듭니다. 포도당 공급도 줄어듭니다. 뇌세포들이 천천히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쇠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 연쇄 반응이 다시 일어납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이렇게 반복되는 염증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막을 손상시킵니다. 마치 전선의 절연체가 벗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신호가 잘못 전달됩니다. 기억력이 흐려집니다. 처리 속도가 떨어집니다. 제 환자 중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 씨가 계셨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계속 잊어버려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간단한 대화만 해도 지치셨습니다. 좋아하시던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으셨습니다. 따님은 그저 나이 드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혈액 검사와 뇌영상 검사를 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식사일기를 검토했을 때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아침에 소고기 국, 일주일에 4번 저녁에 구운 소고기. 그분의 뇌는 염증에 잠겨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쇠고기에 들어있는 햄철이라는 종류의 철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 조직에 축적됩니다. 뇌에 철분이 너무 많으면 자유 라디칼이 생성됩니다. 이것들은 불안정한 분자로서 건강한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마치 작은 분자 가위처럼 여러분의 인지 기능을 조각조각 잘라냅니다. 한국뇌과학연구원의 최근 연구에서 노인 환자들의 뇌 조직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붉은 고기를 섭취한 사람들은 붉은 고기를 거의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전두엽 피질에 철분 침착이 42% 더 높았습니다. 전두엽은 의사결정, 계획, 성격을 담당하는 뇌부위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발견은 신경 전달 물질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쇠고기 섭취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생성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즉시는 아니지만 누적적으로 말입니다. 쇠고기의 포화지방은 장내 세균 구성을 변화시킵니다. 장은 뇌의 세로토닌 70%를 생산합니다. 쇠고기가 장 환경을 바꾸면 이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공급선을 차단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이 멍한 느낌, 집중하기 어려움, 기억력 감퇴, 기분 변화와 여러분은 스트레스 탓으로, 나이 탓으로, 잠을 잘 못 잔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저녁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이 씨는 제 치료법을 따랐습니다. 모든 붉은 고기를 즉시 식단에서 제거했습니다. 첫 주 안에 아침에 생각이 더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주째에는 7명의 손주 이름을 모두 망설임 없이 기억했습니다. 90일 후 추적 뇌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측정 가능할 정도로 감소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부인께서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이것은 단백질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뇌를 파괴하는 대신 뇌를 만드는 올바른 단백질 공급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단백질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쇠고기가 가지고 있는 염증성 짐 없이 깨끗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0일이 여러분의 정신을 보존할지 영원히 잃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다음 달이 아니라 명절이 지난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과학을 보여드렸습니다. 메커니즘을 밝혔습니다. 쇠고기 섭취는 뇌 조직을 세포 하나하나 하루하루 파괴하는 신경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행동이 없는 지식은 무가치합니다. 그러니 지금 즉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첫째, 내일 아침부터 집에서 모든 쇠고기를 없애십시오.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냉장고, 냉동고를 확인하십시오. 쇠고기가 보이면 오늘 밤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뇌를 살리고 싶다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미래 부담이나 자유는 이 하나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쇠고기를 즉시 발효콩으로 대체하십시오. 매일 60g의 깨끗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300g의 단단한 두부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매 끼니마다 드십시오. 국에 된장을 넣으십시오. 이 음식들은 손상된 뇌세포가 재건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아미노산과 염증을 역전시키는 천연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제 환자 74세 이 씨는 손자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치료법을 30일 따른 후 다시 십자 말풀이를 풀고 계셨습니다. 셋째 행동, 매일 아침 생호두 한 줌을 드십시오. 볶은 것 아니고 소금 친 것 아니고 생것입니다. 호두 7알에는 손상된 신경 섬유 주변의 수초를 재건하는 정확한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절연체입니다. 넷째, 매일 오후 3시에 정확히 녹차 한 잔을 드십시오. 커피가 아닙니다. 홍차가 아닙니다. 녹차입니다. 녹차의 이 지지 화합물은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여
쇠고기가 전두엽 피질에 만든 산화 스트레스를 중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오후 3시는 코르티솔이 떨어지고 흡수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5째, 저녁 식사 후 정확히 20분간 걸으세요. 아침 식사 전이 아닙니다. 점심시간도 아닙니다. 저녁 식사 후입니다. 이때가 식이포도당이 가장 높을 때이며 움직임은 그 에너지를 더 많은 염증을 만드는 대신 뇌 회복에 사용하도록 방향을 바꿔줍니다. 분당에 사시는 79세 최 씨는 가스레인지 끄는 것을 자꾸 잊으셨습니다. 이 정확한 저녁 산책 방법을 6주간 따른 후 가족들은 그가 다시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하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6번째 중요한 단계. 밤 10시 전에 주무세요. 뇌의 노폐물 제거 시스템인 글림프계는 자정 전 깊은 수면 중에만 활성화됩니다. 밤 10시를 넘겨 깨어있는 매일 밤은 소고기로 생성된 독소가 뇌 조직에 남아 더 많은 세포를 죽이는 또 하나의 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매주 기억력을 점검하세요. 매주 일요일 아침 10가지 항목을 적고 암기한 다음 1시간 후에 기억해내세요. 점수를 기록하세요. 2주차까지 개선을 보셔야 합니다. 4주차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저에게가 아닙니다. 자신과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오늘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심리적 계약입니다. 이 말을 공개적으로 쓸 때 실천할 가능성이 6배 더 높아집니다. 이 영상을 연락처에 있는 60세 이상 모든 분께 즉시 공유하세요. 이것은 제 채널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친구들이 치매의 비극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은 인지 쇠퇴로 파괴되는 가족이 1명 줄어드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방법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두부, 호두, 녹차. 이것들은 비싼 약이 아닙니다. 서울, 부산, 대구, 우리나라 어디서나 시장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골든타임 동안 행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30일 후 여러분은 더 예리하고 명료해지거나 아니면 자녀들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길로 더 나아가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하세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식단에서 어떤 소고기 요리를 먼저 바꾸실 건가요? 그리고 어떤 식물성 대체식품을 가장 먹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여정이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뇌 건강에 대해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소고기가 단백질에 필수적이라고 여전히 믿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그들의 인지 건강이 이것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